예, 오늘은 2025년 4월 24일입니다. 예, 지난번 영상 찍은 날짜가 4월 13일 날 찍었는데, 그때 눈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기온도 많이 내려가서 그 이후에 체리꽃들이 많은 냉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먼저 핀 꽃들은 이렇게 수정이 되어서 벌써 파달만큼 체리가 이렇게 컸습니다. 또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냉해를 입었던, 조금 늦게 피어서 냉해를 입었던 체리꽃들은 이렇게 하나도 제대로 수정이 안 되고 다 흙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핀 냉해 이후에 뒤늦게 핀 꽃들은 이제 마지막 수정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침 일찍인데도 불구하고 벌들이 많이 와서 벌들의 소리가 윙윙 들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60~70% 정도는 냉해를 입어서 체리를 수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20~30% 냉해를 입으면은 뭐 저가를 한다거나 정례를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금 올해는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렇게 일찍 핀 위에 부분은, 나무의 위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냉해를 덜 입었고, 꽃이 조금 더 늦게 2~3일 늦게 핀 이렇게 밑에 부분은 상대적으로 냉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3년차, 4년차 되는 나무들은, 또 어린 나무들은 상대적으로 냉해에 취약한 것 같고요. 6년차, 7년차 이상 된 이런 나무들은 상대적으로 냉해 피해가 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많이 핀 다발 형태로 이렇게 많이 핀 꽃들이 또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꽃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맺히다 보니까 꽃도 정상적으로 발달 안 한 것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품종별로 냉해 피해를 입은 정도가 차이가 있지만은, 한 나무에서도 냉해를 많이 입은 곳은 또 많이 있고, 또 멀쩡한 곳은 멀쩡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따먹을 게 없습니다. 요게 한 개 보이네, 한 개.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많이 꽃이 피었지만은 다 제대로 수정이 안 됐습니다. 2차 방제를 냉해를 입어서 마지막 늦게까지 핀 체리꽃들이 수정이 좀 잘 되기 위해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방제를 좀 한 3~4일 늦췄습니다. 일찍 핀 것들은 벌써 방제를 해야 되지만은, 늦게 핀 꽃들이나 그 중에서도 이렇게 러시아 파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늦게 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만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나무는 러시아 파로 4년 차인데 4년 차인데요. 뭐 제법 꽃은 많이 왔지만은 수정되는
비율은 그렇게 많이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어린 묘목들이 수정률이 좀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냉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악재가 겹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이 제법 많이 자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끝에 이렇게 주지와 경쟁하는 부분은 이렇게 순짓기를 할 때가 되은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나 위쪽으로 난 순들은 이렇게 가볍게 순을 제거를 해주면은 체리가 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복잡한 가지들이 제거해 준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안쪽으로 난 가지들은 뭐 가볍게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온 가지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다른 가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놔둬도 되고요. 안쪽으로 난 가지들은 도장지로 발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순을 집어서 순짓기를 해주면은 거기에서 꽃눈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안쪽으로 났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고요. 이렇게 뒤쪽으로나 약간 측면으로 난 가지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살려줍니다. 나중에 결과지로 사용하면 되니까요. 이런 순짓기의 순기능이나 역기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은 저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기나 특별한 시기가 없습니다. 순이 나오면은 순이 나올 때마다 적절한 시간에 순을 집어주고 있습니다. 순짓기를 못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여름 전쟁이나 겨울 전쟁 시에 또 순을 제거를 해주면 되니까 너무 순짓기에 대해서 또 집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가지를 제거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순을 집으면 이 부분에 꽃눈이 많이 형성이 되고 화석이 형성이 되죠. 근데 화석이 형성되는 것도 너무 많이 형성되니까 결국에는 또 열매를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일손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6년차 이상 된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순짓기를 100%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3년차, 4년차에서는 순을 집어서 화석을 형성시킬 목적이 있다면은 한 5년차, 6년차 이상 되면은 복잡한 가지를 제거를 해준다. 그리고 가지로 영양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영양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순을 제거를 해준다. 그리고 복잡한 가지 그리고 도장성 가지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순을 제거를 해준다. 오히려 그러한 목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너무 복잡하고 가지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뭐 제거를 해준다거나 또 일부는 순을 집는다거나 또 일부는 완전히 제거를 해주는 그러한 방법이 병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일부는 이렇게 순을 제거를 하고 너무 복잡하니까 일부는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냉해를 제대로 한번 겪고 나니까
이거 체리 농사를 계속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회의감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기후 변동이 심하고 해서 점점 이제 노지에서 이렇게 체리 농사나 다른 과일 농사를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 이렇게 일찍 핀 꽃들은 정상적으로 수정이 되어서 한 파달 작은 콩알만큼 이렇게 성장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이 나무는 상대적으로 수정이 잘 되었네요. 위쪽에도 수정이 정상적으로 되고 중간 부분까지는 수정이 정상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뭐 한 70% 정도의 수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벌들이 마지막 핀 체리꽃에 와서 열심히 꿀을 채취하고 체리한테는 또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체리라도 마지막까지 또 열과를 안 잊고 잘 수확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